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지요. 참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촉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좋게 말하면 무난하고 유순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무딥니다. 눈치도 별로 없고 뭔가 공격이 들어와도 그런가 보다 하는 타입이에요. 학교 다닐 때도 전교에 소문이 다 돌고 사그라들 때쯤 그런 소문 있냐고 놀라며 호들갑 떠는 게 저였거든요. 대신 한번 마음이 돌아서면 돌덩이처럼 무겁고 차가워집니다. 저희 큰언니가 그래서 만날 막내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애라고 했었어요. 제일 큰 언니가 저랑 21살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언니가 맨날 저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모질이 모질이 상모질이 모질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사나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 부르는 제 별명이 지리입니다. 모질이를 줄여서 지리요. 저는 딸 부잣집 막내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큰언니 저랑 21살 차이 나고요. 저희 엄마가 46에 저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아이고, 내가 너 결혼하는 거 보고 세상 뜰 수 있어서 다행이다. 내가 너 가졌다는 소리 듣고 나서 펑펑 울면서 네 아빠한테 했던 얘기가 이 막둥이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나 죽으면 어떡해. 이 아이에게 너무 큰 죄 짓는 거 아닐까 하는 게 내 말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우리 아기 시집 가는 거 보고 죽네. 시집 가는 거 보고 죽어. 아니, 누가 들으면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인 줄 알겠더라고요. 여전히 등산 다니면서 제일 앞에서 싱싱 날고 저보다 힘 좋아서 전 아직도 병뚜껑 엄마한테 따달라고 하는데 말이죠. 엄마는 무슨 그런 말을 해. 내가 손주 낳고 그러는 것까지 다 봐야지. 엄마는 그것까진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네가 행복하게 결혼하는 것만 봐도 정말 너무 감사해. 저는 위로 언니가 5이에요. 보통 이렇게 딸이 많으면 아들 낳으려고 그렇게 낳았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 아빠는 그거 아니셨어요. 정말로 금슬이 좋으셨고 아들보다는 딸이 더 낫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하고 사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저희 자매는 한 번도 딸이라고 차별받아 본 적도 없고 여자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빠가 제일 많이 하셨던 말은 이거였어요. 나는 왕비도 있는데 공주도 이렇게 많아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왕이야. 그런데 왕이라고 해도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정말로 평화롭게 통치하는 왕, 그게 저희 아빠였습니다. 그런 집의 막내로 태어나다 보니 당연히 뭔가 악다구니를 하면서 이거 내 거야, 저거 건드리지 마 하면서 살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 성격이 좀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자라온 환경도 그랬습니다. 큰언니랑은 20살 이상 차이가 나고 제 바로 위에 언니랑도 7살이나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 큰언니가 저를 어렸을 때 저를 데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그랬대요. 결혼 일찍 했구나. 아이가 새댁이랑 똑같이 생겼네 라고요. 그때마다 언니는 활짝 웃으면서 네, 맞아요. 제 딸이에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큰언니는 저를 사랑해 주었어요. 나머지 언니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자매들이 서로 연령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으면 잘할 때는 좀 싸우잖아요. 나중에 크고 나면 그보다 더 좋은 친구 사이가 없지만요. 그런데 저는 언니들이 나이 차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 엄마보다도 친하고 때로는 언니, 때로는 친구처럼 자랐습니다. 정말로 언니들 덕을 너무 많이 봤죠. 5 언니가 똘똘 뭉쳐서 저 하나 우쭈쭈 해주는 상황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한 번도 저희 집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제가 자란 환경이 이상할 수도 있는 건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1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소개팅은 아니었고요. 소개팅 반, 선 반이라고나 할까요? 저희 엄마 친구분이 시어머니를 잘 아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둘이 서로 사돈을 하면 딱 적절할 것 같아라고 연결해 주셔서 어쩌다 보니 만나게 된 거였거든요. 남편은 굉장히 순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뭘 하자고 해도 크게 이견이 없었고 제가 주장하는 대로 잘 따라와 주었고요. 제가 막내기는 하지만 제 주장이 좀 강한 편이거든요. 아마 언니들이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그냥 다 따라줬어요. 저로서는 크게 저랑 부딪히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고 결국 결혼까지 간 거죠. 아, 저희 제일 큰 언니는 아직 결혼 전이고요. 둘째 언니, 셋째 언니, 넷째 언니는 모두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바로 위에 언니는 저보다 1년 뒤로 나를 잡았고요. 큰 언니는 사실 너무 잘나서 결혼을 못한 케이스예요.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 팔 내가 마음대로 휘두르는 인생 살고 싶어. 어디 묶여가지고 신경 쓰고 매이는 거 싫어. 그냥 여행 다니고 싶을 때 여행 다니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책임도 없는 대신 외롭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 삶을 선택했어. 대신 부모님은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니까 너희는 너희 삶 살아.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담 갖지 말고. 엄마 아빠는 워낙 학생 때부터 똑똑하고 똑부러지는 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너는 그 인생 살아라 라고 허락하신 상태고요. 저희도 뭐 언니가 저희한테 손 벌리기는커녕 오히려 저희가 어려울 때마다 목돈이 필요하면 목돈을,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조언이 필요하면 조언을 해주다 보니 언니가 그렇게 그냥 사는 거 아무도 신경 안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집 큰언니가 아직 시집도 못 가고 있어서 엄마가 걱정이 크시겠다. 이렇게 나이 차이 나는 막내도 좋은 집에 시집을 가는데 큰언니 어떡하니? 사실 그때 저는 어른 말에 반박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파악을 하느라 반박을 못했어요. 저희 집에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데 왜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지라는 의아함도 있었죠. 그래서 그냥 그때는 하하 웃고 넘어갔답니다.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귀걸이 참 예쁘다. 브랜드가 어디니? 혹시 우리 아들이 사줬니? 그러고 보니까 너는 그런 트위드 옷이 참 잘 어울리는구나. 나도 트위드가 참 잘 어울리는데 나중에 한번 나 좀 빌려줘. 입어보고 싶다. 너랑 나랑 사이즈 크게 다르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딸이 없으셔서 빨리 며느리랑 딸처럼 지내고 싶다고 하시더니 이런 게 약간 로망이셨나 보네. 딸이랑 옷 같이 입고 그러는 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자매가 많은 데서 자랐잖아요. 자매가 많은 데서 자라면 자연스레 네 옷 내 옷이 없거든요. 자기 팬티나 제대로 찾아 입어도 다행이죠. 오늘은 언니 옷 입었다가 내일은 내 옷, 모레는 또 다른 사람 옷, 이렇게 마구마구 섞어 입는 게 자매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옷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없는 편이라 어머님이 트위드 예쁘다고 나중에 나 좀 빌려다오 했을 때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는 한편 약간의 찜찜함은 있었죠. 아니 아무리 며느리가 될 사람이지만 아들 여자친구 처음 만난 데서 저렇게 옷을 빌려달라고 하시지? 넉살이 좋으신가? 원래 성격이 저러신가? 하는 생각이었죠. 아무리 무딘 저지만 그 정도의 찜찜함은 느낄 줄 알거든요. 그리고 그 찜찜함은 결혼하고 나서 사실인 게 증명이 되었어요. 남편은 남동생이 하나 있는 장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로서는 첫 자식 혼사였던 거죠. 상견례 자리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첫 혼사라 줄 거 다 주고 받을 거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살짝 당황하셨지만 그래도 막내딸에 대한 애틋함이 있으셔서
사돈집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요즘 유행하는 간소한 결혼 이런 거 못했어요. 진짜 밍크코트에서부터 진주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 세트 다 해드렸고요. 이불에 반상기 수저 등 정말 혼수를 허리가 휘어지도록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저한테 예물을 주셨죠. 다양한 보석류도 사주시고 어머님이 갖고 계시던 다이아몬드 리세팅해서 주시기도 했습니다. 명품 가방, 옷, 시계 다 사주셨고요. 물론 제가 고른 게 아니라 어머님이 골라서 사주신 거라 제 마음에 다 들지는 않았지만 원래 명품이나 예물은 취향이 아니라 값어치로 받는 거라면서요.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리세팅 하던가 팔아서 다른 좋은 거 할 마음에 그냥 군소리 없이 받았죠. 예단하는 게 힘들기는 했지만 그 정도 예물도 받았다는 생각에 군소리 없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생겼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예, 내가 너 해준 예물 그 중에 사파이어 있지 않니? 네, 어머니. 그런데 그거 왜요? 왜긴, 내가 빚 좀 내주려고 하지. 너 그거 아니? 보석은 안 써주면 애들이 빚을 잃어. 그거 좀 가져와 봐라. 네? 예물을요? 예, 어차피 그거 네 거야. 네 거지만 너보다는 내가 이렇게 좀 격식 있게 가는 모임들이 많잖니. 내 살아있는 동안 좀 하고 다닐게. 그게 닳기를 하니 상하기를 하니 쓸 수 있는 사람이 잘 쓰는 게 덕이지. 이게 참 애매했어요. 원래 이런 거는 부탁조차 하지 않는 게 정상이잖아요. 왜냐면 부탁을 하면 거절하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왜냐, 틀린 말이 아니긴 하니까요. 보석이라는 걸 안 하면 빛을 잃는다는 말도 맞는 말이고, 저보다 시어머님이 훨씬 격식 있는 모임을 많이 나가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물을 빌려달라는 거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절을 한다는 것도 또 애매해요. 왜냐, 저는 그 보석들을 평소에 하지도 않고 그냥 고이 두기만 하는데 남도 아닌 시어머니에게 빌려주지 않는 것 자체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비록 마음이 내키지는 않지만 상황적으로 그거를 안 빌려준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엔 빌려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파이어를 빌려가셨던 시어머니는 다른 보석들도 차근차근 빌려가셨고 하다못해 예물시계 반지까지도 다 빌려가셨어요. 아니, 빌려갔단 말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빌려간 거는 언젠가는 돌려준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차피 너는 회사 다니면서 쓰지도 않잖니. 내가 그냥 잘 쓰다가 나 죽고 나면 너 다시 가져가.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예물을 왜 시어머니가 죽은 다음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받는 걸 기다려야 하죠?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도 제 마음 편하자고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 어차피 시어머니가 어디 파시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내가 전당포 같은 데 맡겼다고 생각하자. 그게 내 영혼에 좋겠다. 그렇게 1차적으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결국 저는 시집 온 지 8개월 만에 제 손에 그 어떤 예물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었죠. 남편한테도 한 번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머님은 왜 이렇게 예물을 가져가서 본인이 쓰신다고 하시지? 엄마가 그러셨잖아. 보석 빚 잃으면 나중에 어차피 쓸모 없어진다고. 그냥 엄마가 관리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 어차피 자기 그거 하고 다니지도 않잖아. 결혼 반지도 가끔 귀찮아서 빼고 싶다며. 걸리적거려서. 아니, 그건 그거고 또 예물은 예물이지. 정말 내가 돈이 급해서 예물을 당장 팔아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 그럼 뭐라 그래? 어머님, 저 돈이 너무 없어서 팔아야 되니까 그거 좀 주세요.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되네. 판다고 그러면 주시겠지. 아이고, 제가 차라리 길 가던 강아지를 붙잡고 얘기를 하죠. 남편의 반응이란 너무나 뻔하면서 한심한 것이어서
더 이상 말할 기분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언니들한테 말하면 시어머니 욕밖에 더 되고 제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게다가 기껏 막내 사위라고 예쁨 받고 있는데 중간에서 그거 못 막은 남편도 완전 바보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없이 제 소갈이는 계속 되었습니다. 혼자서 그냥 끙끙 앓은 거죠. 이런 얘기는 친구들한테도 창피해서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도저히 혼자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남편 회사에 부부 동반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부부 동반으로 만나면 애매한 기싸움이 있는 거요. 웃으면서 인사는 하지만 순식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훑으면서 어떤 브랜드 얼마짜리 들고 나왔구나 딱 보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남편 부부 동반 모임에는 조금 신경 쓰고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예물로 받았던 명품 가방을 들려고 장롱을 열고 봤는데 세상에 그 가방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혹시 내가 다른 데 두고 못 찾나 싶어서 온 장롱을 다 뒤집어 엎었죠. 근데 퇴근하던 남편이 그걸 보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못 찾아? 아니, 내일 부부 동반 모임에 들고 가려고 나 예물로 받았던 가방이 있지. 그거 찾는데 없네. 그러자 남편이 우물쭈물하다 그러더라고요. 아이, 그거. 얼마 전에 엄마가 모임 가실 때 들고 갈 가방 없다고 빨리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당신 그때 마침 야근하고 막 바쁠 때여서 내가 그냥 어머니 빌려드렸어. 뭐? 내 가방을 말도 없이? 당신,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남의 물건을 그렇게 함부로 빌려줄 수가 있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남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당신이 너무 바빠서 내가 말하는 걸 잊었다니까 어머니한테 지금이라도 얘기해서 달라고 할게. 당장 가져와. 내일 당장 들어야 된다고. 진짜 그런 걸 왜 함부로 빌려주고 그래?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님, 제 가방 가져가셨어요? 그거 돌려주세요. 저 내일 들어야 돼요. 이런 말 하기 싫어. 내가 하기 싫은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을 대체 왜 만들어?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에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처음에는 좋게 좋게 얘기하다가 뭔가 지풀에 자기가 억울했는지 자기도 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그럼 엄마가 빌려달라고 하시는데 당장 좋은 가방 없어서 친구들한테 기죽는다 그러시는데 그거 못 사주는 아들 마음도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그래도 엄마가 돈 아낀다고 며느리 안 드는 가방 곱게 쓰고서 돌려주신다는데 아니, 그걸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낼 일이야?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자기가 화를 버럭 내면서 삐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께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제 가방을 말도 없이 저 사람한테서 받아가세요. 저 그거 내일 써야 되니까 지금 좀 돌려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어쩌지? 그거 내 친구가 너무 예쁘다 그래서 한 며칠 그냥 쓰라고 내가 잠깐 빌려줬는데. 아니 네 남편 말이 네가 장롱에만 넣어놓고 쳐다보지도 않는다길래 나는 또 걱정했다. 아니 내가 너무 내 취향대로 예물 가방을 해줘서 얘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어머님이 해줬으니까 하고 받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내 눈에는 너무 예쁜데 얘 눈에는 안 예쁜가? 젊은이 취향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다 했다니까? 아니 어머님,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핵심은 어머님이 제 가방 말도 없이 가져가신 거고요. 그거는 취향이고 뭐고에 상관없는 거죠. 일단은 제 가방이잖아요. 그럼 저한테 허락을 받으셨어야죠. 아니 얘, 너 말 좀 서운하게 한다. 허락이라니? 아니 내가 너한테 일일이 굽신굽신 허락을 구해야 되는 그런 사이니? 너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이 나오니? 아니 어머님, 본질과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그래, 너 똑똑해서 좋겠다. 알았어. 내가 친구한테 빌던 어쩌던 해서 가방 갖다 줄게. 갖다 주면 되잖아. 그리고 어머님이 전화를 확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몇 분 뒤에
방에 틀어박힌 남편 전화가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이, 울어요? 무슨 일이에요? 다급한 남편 목소리에 두통이 지끈지끈 올라왔습니다. 저랑 통화를 끝낸 시어머니가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눈물바람을 하시는 거였죠. 후다다닥 남편이 뛰어나오더니 저를 있는 대로 째려보고 씩씩거리더라고요. 야, 너는 나를 잡는 것도 모자라서 엄마까지 이렇게 울게 만드냐? 너 진짜 그 가방이 그렇게 대단하냐? 나 엄마한테 갈 거야. 오늘 기다리지 마. 그리고는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세상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문 잠그고 잤어요. 그런데 새벽 2, 3시쯤이었나 일부러 그렇게 들어오는 게 뻔한 쾅쾅거리는 발소리랑 함께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잠에서 깼지만 아는 척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엄청 궁시렁거리며 씩씩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와, 진짜 자네. 아니, 사과하는 전화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쩜 이렇게 모른 척하고 그냥 잠이 들 수 있어? 와, 아니, 웃겨요, 진짜. 지금까지 그러면 두 모자가 앉아서 이제나 저제나 제가 전화해서 사과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집에 온 거죠. 아니, 제가 왜 사과를 합니까? 사과할 사람은 시어머니인데요. 한참을 밖에서 일부러 저 깨라는 듯 시끄럽게 굴더니 그래도 제가 미동도 안 차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침대 옆에서 씩씩거리더니 누워있는 제 옆에 뭔가를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고 문을 쾅 닫고 나가더라고요. 제 가방이 거기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빌려줬다던 가방이 멀쩡하게 돌아온 거죠. 그 밤에 친구에게서 가져왔을 리는 없고 분명 시어머니가 핑계를 대다가 제가 전화도 안 해 남편 전화도 안 받으니 그냥 보낸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2번도 안 들어서 완전 새 거였던 가방이었는데 아주 구겨지고 찌그러지고 바닥은 기스투성이에 엄청 낡은 가방처럼 돼서 왔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누가 봐도 1~2번 드신 게 아니었어요. 거의 무슨 목욕탕 가방처럼 여기저기 들고 다니시면서 함부로 굴리신 게 뻔했죠. 세상에, 그걸 보고 나니까 가방이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 다음날 할 수 없이 부부 동반 모임에 그 가방이 아닌 다른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아예 안 들고 나가는 게 나을 정도로 가방 상태가 별로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흘끔 보더니 피식 비웃더라고요. 그 난리를 쳐서 우리 엄마까지 울리고 결국 내가 그 새벽에 가방 갖게 오게 만들더니 안 들었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어쨌건 웃으면서 부부 동반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참고 참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장롱에 새 가방을 넣어놨는데 지금 갖다 버려도 모자랄 정도로 헝 가방이 왔네?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어머니 집은 뭐든 물건이 가면 다 그런 식으로 오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남편이 한마디 하고 싶은 얼굴을 하다가 가만히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사실 지도 속으로 알고 있는 거죠. 왜냐? 자기가 꺼내줬던 가방 상태와 지금 저에게 돌아온 가방 상태가 너무 다르니까요. 눈이 있고 양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겠죠. 일단 가방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시어머니가 제 물건을 가져가는 거는 더 이상 한동안은 없었습니다. 진짜 사건은 그 이후에 터졌어요. 가방 사건이 있고 나서 한 3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화장대를 청소하다가 안쪽에 넣어뒀던 결혼반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결혼반지 다이아 알이 약간 큰 편이어서 제가 평소에는 잘 안 끼고 다니거든요. 꺼내서 꼈는데 예쁜 거예요. 제 반지가 좀 튀어나온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튀어나오는 디자인 말고 살짝 안으로 들어간 디자인으로 다시 리세팅을 하면 평소에 끼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 위로 튀어나오는 스타일 다이아 반지에다가 안으로 매립한 형태로 다시 바꿔서 일상 평소에 끼고 다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보증서까지 잘 챙겨서 주얼리 샵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저 결혼 반지인데요. 이거 다이아 빼서 리세팅을 좀 하려고요. 네, 한번 봐드릴게요. 주얼리샵 주인이 제 반지를 가져다가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오묘해지더라고요. 잠시 망설이던 여자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게 보증서인가요? 네, 그 반지 보증서예요. 혹시 어디 다른 데 맡기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 이거 결혼식 날 딱 한 번 끼고 그 다음부터 계속 보관만 했는데요. 그럼 이거 사신 가게 가서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세요? 이거 다이아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이거 정말로 사신 가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다이아가 아니라 지금 이 세팅된 거에서 빼면 깨집니다. 이게 지르코니아도 아니고 이거 아주 안 좋은 원석인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물 맞췄던 가게로 가지고 갔죠. 그 가게 사장님은 제 반지를 보시더니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저 사장님, 죄송한데요. 저 이 다이아요. 혹시 가짜인가요? 제 질문에 사장님은 화들짝 놀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아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우리 젊은 사모님이, 아이, 가짜라니요. 보증서까지 다 드렸는데, 우리 가짜 절대 안 팔아요. 큰일 날 소리 하지 말아요. 죄송해요.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이 튀어나온 다이아를 안으로 매립한 형식의 반지로 리세팅하려고 집 근처 주얼리숍을 갔는데요. 거기서 이게 지르코니아도 아니고 다이아도 아니고 아주 싸구려 원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팅된 걸 꺼내는 순간 깨진다고 하셔서 제가 못했거든요. 제 얘기에 주얼리샵 사장님은 깜짝 놀라면서 제게 반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럴 리가 없다며 감정을 시작하셨죠. 이거 바디는 우리 반지가 맞는데, 아이, 보석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싸구려 하얀색 크리스탈, 아이, 자체를 취급하지 않아. 그리고 보니까 이거 원래 있던 보석 빼고 그냥 대충 물려놓은 건데, 아유, 흔적이 있어요. 아니 무슨 제 화장대 서랍이 마술 상자도 아니고 분명 다이아를 넣어뒀는데 크리스탈이라뇨.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설마 했지만 그래도 물어볼 곳은 남편밖에 없어서 그날 저녁 남편에게 결혼 반지를 내밀고 물어봤죠. 이거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곧 대답이었죠.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저한테 가방 사건 때문에 한번 화를 내기는 했지만 남편은 선천적으로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내거나 짜증을 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제가 처음에 남편이 좋았던 이유가 제 말을 유순하게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서였어요. 오히려 남편은 약간 어떻게 보면 기가 죽어 있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고 하다못해 음식점에서 밥 먹다가 머리카락이 나와도 항의 못한 채 조용히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이 평소에는 착하고 사람이 참 순해 보였는데 이게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되니까 속 터지는 요소가 되긴 하더라고요. 침묵을 지키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다그쳐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이 다이아 어쨌어? 그제야 남편이 머뭇머뭇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엄마가. 또 어머니야? 아유, 그럼 어떡하냐. 어차피 너는 끼지도 않는 거 보관만 할 거라고. 엄마 그 연세에 다이아 반지 없는 사람 엄마밖에 없다고. 아이, 그 다이아 좀 갖고 오면 엄마 반지에서 끼다가 나중에 너 물려준다고 하셨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더 열받는 건 바꿔친 반지에 끼워진 싸구려 크리스탈이었어요. 아니 사기를 쳐도 좀 성이 있어야 억울해도 속아주지 않겠어요? 랩다이아도 아니고 지르코니아도 아니고 하다못해 모이사 나이트라도 넣었으면 제가 성이라도 봐주겠어요.
그런데 건드리기만 해도 깨지는 큐빅 크리스탈은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도둑질이야. 알아? 나 당신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절도로 고소할 수도 있어.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지. 가족? 지금 가족이라고 했어? 그럼 가족끼리 말없이 물건 가져가는 건 괜찮아? 어머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어떻게 가져갈 게 없어서 맨날 며느리 걸 가져가셔? 그것도 당사자한테 말도 없이. 어머님은 도둑질을 하신 거고 당신은 공범이야.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무언가 변명을 하려다가 결국 변명거리가 생각나지 않는지 다시 화를 버럭 냈습니다. 그래봐야 이론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저한테 이길 수는 없으니 그냥 서운하다 너무한다라고 우기는 것밖에는 못하지만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그날 엄청 크게 싸우고 말았습니다. 싸움 끝에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와다다다 쏟아냈죠. 지금까지 쌓아뒀던 모든 말을 다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마지막 대답을 듣고 저는 기가 탁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뺏긴 사람이 바보인 거지. 뺏은 사람이 잘못이니? 우와,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제가 뺏긴 사람이라 저는 잘못이 있고 어머님은 잘못이 전혀 없다는 소리세요? 너는 물건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처박아두는 애잖니. 그런데 그거 세상에 비볼 수 있게 해준 건 나잖아. 너 되려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해도 모자랄 판에 어쩜 그렇게 나도 잡고 애도 잡고 뭐? 도둑질? 예, 내가 너한테 도둑질을 왜 하니? 내 아들이 사준 거, 내 아들 때문에 받은 거 내가 잠시 대여한다고 하잖니. 빌린다고 하잖아. 내가 너 안 돌려주니? 돌려줄 거야. 다만 너한테 직접 말 못한 거는 그래. 미안하다고 치자.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내 아들 아니었으면 그 어떤 것도 네 것이 되지 않았을 거잖아. 내 아들 덕에 네가 가진 건데 내가 그것 좀 다시 빌려왔기로써니 네가 나를 이렇게 괄시하리리니? 너 굉장히 그거 못 배워먹은 일이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어이없는 말을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쏟아내고 전화를 또 끊어버리셨습니다. 기가 막히니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남편에게 아무 말도 없이 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엄마가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너 왜 짐가방을 들고 왔어? 무슨 일이야? 엄마, 나 너무 창피하고 쪽팔려서 말도 못하겠는데 그냥 며칠만 좀 재워줘. 그 다음엔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아빠는 저한테 묻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결국 제일 큰 언니를 호출했습니다. 너 무슨 일이야? 언니, 나 너무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겠어. 무슨 일인데 말해봐. 항상 엄마 같았던 큰언니였길래 저는 처음에는 좀 머뭇거리다가 모든 얘기를 다 했습니다. 큰언니가 가만히 듣더니 마지막에 딱 그러더라고요. 멍청하네, 네 시엄마.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고마운 거 있죠? 만약에 큰언니가 펄펄 뛰면서 죽이네 살리네 네 서방 데리고 와라 그놈이 문제다 이러면서 흥분을 했으면 제가 너무 지치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큰언니가 너무나 의연하게 딱 한마디 해주니까 저로서는 오히려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뭐랄까 이거 별로 큰일 아니야. 네가 이렇게까지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 그냥 무시하고 넘겨버려. 이런 식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그랬습니다. 언니, 근데 나는 뺏긴 년이 바보지 뺏은 년이 잘못 없다라는 얘기는 너무 황당해.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똑같은 걸 당해봐야 알아. 언젠가는 그런 기회가 있겠지. 그렇게 큰언니는 저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얼마 뒤에 언니가 했던 그 말을 시어머니가 고스란히 겪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며칠 집을 나갔다가 들어와서 남편과 거의 한 달 이상 말도 안 하고 살고 있다는 걸 어디서 들으셨는지
시어머니가 그동안 저한테서 몰래 가져가셨던 물건들을 꾸미꾸미 싸들고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너무 창피해서 이런 소리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거를 다 빌려간 이유가 있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빌려간 게 아니라 훔쳐가신 거겠죠. 내가 이 나이에 참 명구스럽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긴 하는데 내가 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시어머니의 말에 놀란 건 저보다도 남편이었습니다. 뭐라고, 엄마? 엄마, 연애해요? 연애까지는 아니고, 아유, 창피해라. 진짜, 근데 나 그 사람이 정말 좋아. 그제야 흘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어머니가 귀까지 빨개져서는 정말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생각만 해도 좋다는 것처럼 얼굴이 발그스레해지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나 짜증, 화보다도 궁금증이 더 앞섰어요. 남편은 이미 몸이 달았더라고요. 아니, 엄마 누군데요? 어떤 사람인데요? 뭐 하는 사람인데요? 언제 만났는데요? 엄마랑 어떤 사이인데요? 쉴 새 없이 질문을 쏟아내는 남편 앞에서 어머니는 마치 사춘기 소녀가 첫 데이트를 들킨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오며 가며 알게 됐어. 아니, 엄마가 오며 가며 어떻게 알게 돼? 어떻게 알게 됐는데? 그제야 시어머니는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활동하고 있는 등산 동호회가 있는데 그 등산 동호회에서 얼마 전부터 몇몇 사람들이 캠핑에 빠져서 같이 캠핑을 다니시는 모양이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는 텐트 칠 줄도 모르고 캠핑을 많이 해보지는 않아서 자주 가지는 않는데 한두 번 정도 캠핑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서 가보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막 본격적인 캠핑이 아니라 왜 커다랗게 마련되어 있는 텐트 앞에서 간단하게 고기 구워 먹고 그런 캠핑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몇 번 저한테 자랑스럽게 하신 적은 있었지만 별 신경은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큰언니가 완전 캠핑 고수거든요. 일단 저희 큰언니는 텐트만 7개입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어딘가에서 머물 때 쓰는 거의 집같이 큰 텐트에서부터 산 위에 지고 올라가서 자는 작고 가벼운 텐트, 자연 휴양림이나 캠핑장에서 쓰는 텐트, 차에 연결해서 쓰는 텐트, 한강이나 공원 같은 데서 간단하게 펴놓고 쓸 수 있는 그늘막이 같은 텐트 등등 정말 텐트도 종류별로 다 있고 캠핑 용품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워낙 등산 좋아하고 아웃도어 좋아해서 주말이면 집에 붙어 있는 적도 없고요. 그런 언니 따라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워낙 캠핑을 자주 나갔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캠핑 가서 나 이런 것도 해봤다, 저런 것도 먹어봤다 하며 자랑하는 게 저에겐 전혀 새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듣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캠핑장 몇 번 따라갔다가 옆 텐트에 있던 남자랑 밥을 몇 번 같이 먹었는데 그 남자랑 너무 말이 잘 통해서 그 이후에도 그 남자가 자기 다음 주에 어디 캠핑장을 간다고 하면 친구한테 졸라서 그 캠핑장을 가고 또 그 남자가 며칠 몇 주 뒤에 자기 어느 캠핑장을 갈 거다 그러면 그 친구를 졸라서 그 캠핑장을 가고 그렇게 그 남자분이 다니시는 캠핑장을 따라서 두세 번 더 캠핑을 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남자분이랑 뭔가 얘기가 잘 통해서 캠핑장이 아닌 밖에서도 밥을 한두 번 먹고 데이트라기보다는 약간 썸 타는 만남을 몇 번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무언가 남자한테 예쁘게 보여야 하니까 온갖 액세서리며 가방이며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이는 나보다 한 5살 어려.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다가 퇴직한 사람이고 경영 컨설팅 같은 거 하면서 취미로는 캠핑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랑 내가 계속 캠핑을 같이 다닐 수는 없잖니. 밖에서 한두 번 만나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서 내가 너한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신세지고 빌렸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님이 짝사랑하는 상대가 생겼다는 것도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걸 핑계랍시고 제 물건을 갖고 갔다는 게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빌렸다는 것을 강조하면서요. 사실 빌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건 하나도 신경이 쓰이지 않는 듯 그저 자기 엄마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다, 아니 남자친구일 것 같은 사람이 생겼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약간 패닉이 온 듯 했습니다. 계속 그것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가 하는 회사가 뭔데? 이름이 뭔데? 취조하듯 묻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그 사람 이름 그리고 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컨설팅 업체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남편이 혼잣말로 내가 좀 뒷조사를 해봐야겠어라고 하는 순간 저는 속으로 비웃었죠. 네가 참 뒷조사라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도 어머님께 그랬습니다. 이 물건 다 그래도 제 거니까 두고 가시고요. 앞으로는 제 거 손도 대지 마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리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얘, 너는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뭘로 들었니?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그 사람이랑 무언가 잘해볼 생각이 있고 잘하려면 얘네가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직접 갖고 와서 내가 어디다 팔아먹은 거 아니고 잘 사용하고 있으니 앞으로 좀 더 빌려달라고 내가 너한테 양해를 구하고 있잖니. 어머니, 양해를 구한다는 건 상대방이 그거를 거절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머님은 지금 일방적으로 제 물건을 갖고 가서 쓰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얘 정말 말 안 통하네. 몰라. 일단 이거는 내가 다 가져가서 내가 써야겠어.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어머님은 제가 뺏을 것 같았는지 순식간에 물건들을 싸들고 도망치듯 제 집을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남편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화를 내지 않았죠. 왜냐?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낼 힘도 없었거든요. 대신 남편이랑 한 집안에 있는 것도 신경질 나고 꼴보기가 싫어서 그냥 무작정 집 밖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큰언니에게 전화를 했죠. 언니, 너무 짜증나. 왜? 또 무슨 일인데? 너희 시어머니가 또 훔쳐갔어? 아니, 그게 아니고 시어머니 연애한대. 뭐? 연애가 죄는 아니지. 근데 뭐 연애하느라 네 물건들이 필요하대? 무슨 20대도 아니고 진짜. 그런데 언니, 혹시 캠핑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막 좀 알고 그러나? 글쎄, 캠핑 인구가 워낙 많아서 다 안다는 거는 너무 무리 아닐까? 왜 그러는데? 시어머니 남자친구, 아니지. 내가 볼 땐 짝사랑하는 거야. 본인은 썸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땐 썸도 아니야. 그냥 혼자 짝사랑해서 혼자 벌렁벌렁 하는 사람이 무슨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는데 그렇게 주말마다 캠핑을 다닌대. 컨설팅 업체? 이름 알아? 저는 기억을 더듬어 회사 이름과 그 당사자의 이름을 언니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세상 진짜 좁네. 언니 아는 사람이야? 언니가 어떻게 알아? 일단 어떻게 아는지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근데 어쨌건 내가 아는 사람인 것 같아. 야, 일단 전화 끊어. 큰언니가 전화를 휙 끊은 후에 저는 너무나 황당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한 번씩 쭉 곱씹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짝사랑하는 남자를 우리 언니가 안다는 건데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궁금했지만 저희 언니 성격이 본인이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하면 그 전에 아무리 캐물어도 절대 대답을 안 해주거든요.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걸 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뒤에 큰언니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 오늘 저녁 시간 돼? 좀 나와. 내가 저기 할 말이 있어. 네 남편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너 혼자 나와. 알았지?
나 그 인간이랑 지금 말도 하기 싫어. 당연히 혼자 나가지. 그래, 주소 보내줄 테니까 거기로 와. 밥이나 먹자.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언니와의 약속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언니가 저를 위로하려고 밥 사주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약속 시간이 되고 약속 장소로 나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저희 언니 옆에 어떤 남자가 있는 광경 말이에요. 언니가 연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저는 모르거든요. 물론 언니가 그날까지 연애를 한 번도 안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지만 한 번도 집에 남자를 데리고 온 적도 없었고 남자친구가 어쨌다 저쨌다 하는 얘기를 한 적도 없어서 저희 식구는 모두 언니가 모태솔로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옆에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팔짱을 낀 다정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저도 모르게 턱이 빠지게 입을 쩍 벌리고 언니랑 그 옆에 남자분을 바라보자 언니가 배를 잡고 웃더라고요. 아이고, 저 표정 봐라, 표정. 내가 짐작은 했지만 네 표정 진짜 가관이다. 인사해요. 내가 얘기했던 당신 썸 상대의 며느리. 언니 말을 듣고 저는 두 번째 충격에 입이 더 크게 벌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들은 말이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혼자 속으로 그 말을 계속 되뇌어 봤죠. 당신 썸 상대의 며느리. 당신 썸 상대의 며느리? 세상에, 우리 시어머니의 썸 상대가 언니의 남자친구였던 겁니다. 상황이 파악되자마자 저는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졌습니다. 그걸 보고 언니는 다시 배가 찢어져라 웃으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표정 보니까 이제야 상황 판단이 됐네. 야, 내가 오늘 이 사람 엄청 잡았다. 밖에 나가서 대체 행동거지를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그런 오해나 받고 다니냐고. 내가 얼마나 사람 잡았는지 몰라.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진짜 세상이 좁습니다. 아니, 제가 이 사람한테도 얘기했겠지만 정말로 등산 동호회 안에 있는 친구 때문에 건너 건너 알게 된 분이고 밖에서 하도 밥 한 번 먹자 그러셔서 진짜 딱 밥 두 번 먹은 거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분에 대해선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여자친구도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안 그래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나이에 다 친구지. 뭐 그러면 나도 여자친구 하면 되겠네요. 라면서 웃으셨는데 그 말이 이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제 말을 장난으로 들으셨나 보네요. 정말 사고는 시어머니가 쳤는데 왜 부끄러움과 창피함은 저의 몫이어야 하는지요. 어쨌건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결혼 생각은 없어. 하지만 우리 사귄 지 2년이 넘어. 그냥 앞으로 이렇게 동반자처럼 파트너처럼 옆에서 서로 위로되는 사이로 잘 지낼 거야. 너희 시어머니 진짜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남의 얘기는 그렇게 하나도 안 들으신다니? 사실 언니 옆에 있던 그 남자분을 봤더니 시어머니가 반할만 하긴 했더라고요. 제가 내심 저런 사람이 시아버지라면 너무 행복하겠다. 그런데 저 사람이 우리 언니의 남자친구라 5천만 배는 더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언니 똑똑하고 잘나게 멋지게 잘 살더니 마지막에 남자친구도 딱 자기 같은 사람 만나는구나. 내 옆에 있는 그 찌질한 놈하고 너무 비교되네. 청출 어람이라던데 나는 우리 언니 따라가려면 멀었네 같은 생각이요. 하지만 이런 생각도 잠시 마음속에서는 스물스물 분해서 발 동동구를 시어머니가 떠오르면서 뭔가 배시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언니랑 신나게 저녁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남편이 있는 대로 얼굴이 구겨진 채 쭈그리고 앉아서 뭔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냥 남편이 제 뒤를 쫓아오면서 그러는 겁니다. 야, 너 너무한다. 너는 걱정도 안 되냐? 내가 뭘 걱정해야 되는데?
아니, 엄마가 이상한 놈 만나는 거면 어떡해? 모든 걸 알고 있는 저로서는 남편의 그 걱정도 가소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그러고 말았죠. 그놈이 이상할지 아니면 그분은 괜찮은데 어머님이 그분 입장에서 이상한 사람일지 그거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아는 거야. 야, 너는 이 상황에서도 한 번도 못 본 사람 편을 드냐? 아무리 우리 엄마가 미워도 그렇지. 너 진짜 너무한다. 다 지나고 보면 알게 돼 있어. 무슨 소리야? 너 뭐 아는 거 있어? 아니, 내가 뭘 알겠어. 내 물건을 누가 갖고 가도 모르는 사람이 뭘 알겠니? 내가 뭘 알겠어. 제가 비아냥거리자 남편은 괜시리 자기한테 또 불똥이 떨어질까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 후 주말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여전히 서로 서먹한 채로 각자 집에서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오셨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밀쳐내고 제 앞에 와서 씩씩거리며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저는 이미 무슨 얘기할 줄 알고 있었어요. 언니가 아침에 문자했더라고요. 어제도 저희 시어머니가 언니 남자친구한테 우리 언제 보냐 꽃 보러 가자 근교로 놀러 가자고 해서 그분이 전화로 얘기했대요. 며느님 큰언니랑 2년 전부터 연애 중이라고 이러시는 거 불편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심 시어머니가 언제 뛰어오나 기다리고 있었죠. 그 사람 여자친구가 너희 제일 큰언니라는 게 사실이야? 글쎄요. 어머니가 들으신 얘기가 있다면 그게 사실이겠죠. 엄마, 그게 무슨 얘기야? 그리고 당신은 뭐 알고 있었던 거 있었어? 아니, 나는 뭐 모른다니까. 내 물건을 누가 훔쳐가도 모르는 내가 뭘 알겠냐고. 내가 백번 천번 말하잖아. 내가 뭘 알겠어? 난 아는 게 없어. 내가 호랭이 새끼를 들여서 키웠다. 호랭이 새끼를 들여서 키웠어. 아니 어떻게 자기 동생 시어머니가 사귀는 남자를 뺏어가? 네 언니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예, 내 남자친구가 바람이 났다. 얘네 큰언니랑. 저는 저까지 비하하고 이상하게 말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저희 큰언니까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말했죠. 어머님, 그분한테 직접 모든 얘기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 언니랑 벌써 2년 넘게 사귀는 분인데 어머님이 계속 밥 한 번 먹자고 조르셨다면서요.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런 오해 받게 해서 미안하다. 나는 네 시어머니가 하도 밥 먹자고 졸라서 그냥 2번 밥 같이 먹은 것밖에 없다. 내 영원한 사랑 내 여자친구는 네 언니뿐이다라고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씀하셨는데요. 뭐야, 당신 엄마 남자친구 만난 적 있어? 말 조심해. 우리 언니 남자친구지. 누가 어머니 남자친구야? 우리 언니의 남자친구를 짝사랑한 건 어머니고요. 사귀는 거 아니라 쫓아다니셨다고 하는 게 맞죠. 그제야 어머니는 자기 말이 안 먹힌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채 저를 무섭게 째려보기 시작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의 남자를 이렇게 뺏어갈 수가 있어? 어머님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대사가 있었어요. 바로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이었죠. 어머님, 뺏긴 사람이 잘못이죠. 뺏은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저한테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황당한 얼굴의 남편은 그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하고 우뚝 서 있었고 저는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어머니를 보며 쌩긋 웃었습니다. 뺏긴 사람이 잘못이라니까요. 제 마지막 쐐기 같은 한마디를 듣고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희 집에는 소포가 하나 도착을 했죠. 시어머니가 그동안 저한테서 갖고 가셨던 물건들을 마치 쓰레기 우겨 담듯이 박스 안에 마구마구 집어넣은 채 보내신 겁니다. 그것도 착불로요.
제가 정말 기가 막혀서 착불 요금을 내고 그 박스에서 하나하나 물건을 정리하면서 정말 어이없다, 정말 어이없다라는 말만 한 1000번은 했던 것 같습니다. 예물이며 가방이며 죄다 정나미가 뚝 떨어져서 전 죄다 팔아버렸어요. 차라리 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 거, 제가 필요로 하는 거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 다행인 건 그 이후로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의 삶에 일절 터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에게 모든 정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한 집안에서 사는 동거인처럼 살 뿐 남편과 살갑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편하더라고요. 그냥 각자의 삶을 알아서 사는 건 말입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게다가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더 이상 오지 않고 제 물건을 더 이상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저는 큰언니와 비록 언니와 결혼하진 않았지만 제가 형부라고 부르기로 한 언니의 남자친구 이렇게 만나서 종종 아주 즐겁게 캠핑을 즐기고 있답니다. 물론 남편은 집에서 혼자 있거나 말거나 저는 그냥 언니 커플과 함께 행복한 캠핑을 즐기며 살고 있어요. 예물이랑 가방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셋이 즐길 수 있는 캠핑용품 쏠쏠이 사서 모으는 것도 재미더라고요. 조만간 언니 그리고 형부랑 캠핑 트레일러도 하나 마련하기로 했어요. 셋이서 전국 여행 다니려고요.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